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각 동을 돌며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2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01만 3,00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경기 북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폭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자연 재난 상황에선 빠른 대피가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기도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용인에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도체전 처음으로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 또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실을 시청이 아닌 동에 마련했습니다. 네, 주 1회이지만 시장을 직접 만나 민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이동 주민센터 앞에 모인 주민들.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직접 만나 그동안 묻고 싶었던 말들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의정부 시장 시민이 하는 얘기들을 시 공무원들이 예단하거나 속단하거나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시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할 거고요. 네. 그런데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행정에 관한 지적부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해결책까지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저희 통에 지하방, 반지하방에 사신 분이 많아요. 거의 한 20여 가구가 침수가 돼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2시간 동안 물 푸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침수가 안 되게끔 해달라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김동근 시장이 민선 8기 들어와 가장 강조한 것은 현장 소통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각 동을 돌며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실은 의정부 이동입니다. 14개 동 중 6번째 시장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살고 계시고 또 무엇을 고민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뭐가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시장실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 나와도 한 개 동을 다시 돌아오려면 3달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나눴었던 것들 또 최대한 고치고 그러면 또 주민들께서 변화되는 모습 보시고 또 찾으실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시가 22일부터 급행 공영버스의 운행을 연장합니다. 시는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등과 협의해 양주 덕정역과 서울 잠실을 오가는 G1300번 버스 운행을 심야 시간에 2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덕정역에서 출발하는 막차는 기존 밤 10시 50분에서 11시 50분으로 잠실 광역환승센터 막차 출발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새벽 1시로 각각 1시간씩 순차적으로 늦춰집니다. 시는 앞으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확충과 경기도형 DRT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2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0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01만 3,00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59.7%로 전날보다 4%포인트 높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날보다 올라 48.9%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비가 대부분 그친 뒤 막바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결 견딜 만한 더위라며 건강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때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양희범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시기적으로는 사실 온열 질환을 걱정할 때는 지난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름 더위가 모두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증상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생기고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빨리 신속하게 시원한 장소로 옮긴 다음에 물이나 이온 음료를 주면 대부분 호전이 되고요. 간혹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높아서 아주 위험한 열사병은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에 옮겨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을 싼 수건이나 찬물을 적신 수건을 환자의 몸에 갖다 대고 부채질이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네, 올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다 보니까 체력도 더 빨리 지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좋은 음식으로 체력 보충 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손실된 후에는 수박이나 참외, 자두, 오이 등 제철 과일과 채소로 수분과 당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는 수분과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부추 등 이런 이제 제철 과일과 어, 채소를 가지고 비빔밥이나 겉절이를 활용해 섭취하면 면역,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위장이 약하시고 설사가 잦으시다면 여름 과일의 섭취를 적당히 하시고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지는 복숭아나 바나나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먹는 만큼 잘 자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면 장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부터 이어진 더위 때문에 늦은 시간에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어서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스 커피 등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응급의학과 양희범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특히 산간 계곡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금세 급류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폭우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대피를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재난 상황에서 빠른 대피가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며 집중호우를 쏟아부은 지난 9일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강한 비로 강원도 영월 평창강 수위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강 건너 마을로 들어가는 잠수교가 거의 잠긴 상황에 승용차 한 대가 무리하게 진입합니다. 결국 강 한가운데 차가 멈춰섰고 운전자만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차량은 거센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50대 여성이 강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보트가 뒤집힌 겁니다. 이날 해당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지만 행정당국이나 래프팅 업체, 관광객 모두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고입니다. 급작스런 폭우로 캠핑장이나 야영장에 발이 묶인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에서만 100명 넘게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되고요. 산과 계곡에서 야영하는 분들은 갑자기 1m 이상의 계곡물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특히 산과 계곡에서 야영객들은
미리 대피를 하는 게 좋겠고요. 비가 내릴 때뿐 아니라 큰 비가 지나간 뒤에도 위험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거대한 산사태가 뒤덮은 강원도 횡성군의 한 마을. 전날 밤까지만 해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자는 사이 골짜기마다 토사가 무너져 7가구 주민 8명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앞서 이틀간 내린 비로 이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피난을 갈까 생각했는데 어제 일기예보상에는 밤에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사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산사태가 전부 다 밀고 내리고. 전문가들은 자연 재난의 징후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만큼 위험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있긴 있는데요. 그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물건만 가지고 빨리 대피하시는 게 최선이죠, 뭐. 순식간에 삶의 터전과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자연재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법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멈췄던 경기도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용인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대회는 도체전 처음으로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사전 경기가 열리는 용인예술과학대 비정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농구 예선부터 결승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AI 중계 시스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따르는 비대면 관람 수요에 대응하고 AI 스포츠 중계를 도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경기를 중계하여 경기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중계 시스템은 여러 개의 렌즈가 장착된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중계차나 대형 카메라, 다수의 촬영 인력 등이 없어도 신속하고 현장감을 살린 방송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중계를 보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등의 경기 장면이 업로드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AI 중계가 적용되는 종목은 축구와 배구, 농구, 야구 등 4개 종목입니다. 전문적인 스포츠 중계와 같이 실시간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공하거나 세리머니하는 선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기능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4개의 렌즈가 경기장을 4등분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의 큰 화면으로 만들고 거기서 공과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16:9 FHD 영상을 추출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페이스북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송해주는 기능이 일체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중계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일반 촬영 장비를 활용해 중계됩니다. 이번 AI 중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평소 TV 등에서 볼 수 없었던 경기 모습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나 지인들 그리고 농구 관계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유튜브나 그런 채널로 실시간으로 저희 경기를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경기도 많이 진행되고 사람이 많이 못 모이는데 저희 그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경기도민 체육대회.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비롯한 35개 경기장에서 경기도 각 시군을 대표하는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광미숙 대표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자신부터 내려놓겠으며 지난 18일 의총 모습을 보며 지난 2달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곽 대표가 재신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장 선거에서 패한 것이 사퇴의 이유가 아니라 지난 2달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 사퇴를 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